고기를 받으면은 이제 좀 의존적이 되지만 이렇게 자립하는 방법을 이제 전수해 주면은 스스로 이제 자립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전 세계 아동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은 하루 2,000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더 나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외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구촌 나눔 운동 김혜경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신데요.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구촌 나눔 운동 이사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네. 4월부터 이제 맡았습니다. 네. 물론 뭐 지구촌 나눔 운동 또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급기야 이제 이사장 맡으셨는데 네. 지금은 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그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쪽 네네. 국제개발 관련해서? 네, 이제 초빙 교수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주로 이제 개도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 장학금 받고 온 학생들과 또 이제 서유럽이나 아니면 예. 그 미국에서 온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학생도 가르치셔야 되지만 이제 지구촌 나눔 운동을 이끄는 미션이 중요한 미션이 좀 생기셨는데 네. 지구촌 나눔 운동이 국제개발 NGO로 네. 비정부 기구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한번 지구촌 나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구촌 나눔운동은 1998년에 네.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는데 지구촌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NGO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제개발 NGO인가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한 사업은 베트남에서 직업 훈련하고 또 그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작한 나라가 이제 몽골인데 2000년, 2001년에 몽골의 가축이 한 3천만 두 되는데 그 중에 600만 두가 자연재해로 죽었어요. 그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죽어서 그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제 유목민 돕기를 이제 그 반정착 축산 이제 시범 농장을 만드는 것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 이제 구호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뭐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 이걸 네. 뭐 알려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고기를 받으면은 이제 좀 의존적이 되지만 이렇게 네. 자립하는 방법을 이제 전수해 주면은 스스로 이제 자립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한 23년 뭐 이렇게 되는 단체네요. 이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원조 단체들이 네, 그렇죠. 많았어요. 그래서 네. 외원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그런 원조를 받던 단체가 원조를 주는 단체로 바뀌기도 했고 또 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98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90년대에 설립된 단체 중에 그렇군요. 하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그 ODA라고 그러나요? 이제 네, 네, 이렇게 네. 원조국, 네. 공여국으로 바뀌었지만 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주로 공여를 받아왔는데 네. 근데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그 나라들 이렇게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네, 그 중에 맞습니다. 이제 네.
뭐 가장 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큰 단체 중에 네. 하나가 지구촌 나눔운동이신 거죠. 뭐 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네. 저희가 이제 98년이 사실 IMF 바로 직후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이제 이 설립하게 된 또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1995년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국제사회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이제 뜻이 맞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이 1984년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고 89년에 국민소득이 27,000불 될 때 원조를 90억 달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제치고 원조 공유국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나중에 목소리도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준비하던 차에 이제 IMF를 맞아서 사실 한 1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주춤하긴 했군요. 네네. 어려웠죠. 네. 네.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지구촌 나눔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죠? 네, 처음에 네. 이제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았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할까 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건 또 개인적인 또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이제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2가지를 좀 깊이 느꼈다 그럴까 깨달았다 그럴까 그런 게 있는데 2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인권,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2번째가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면서 학부모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에 뭐 기금이 모자라고 무슨 필요가 있을 때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모금도 하고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돕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문제가 있으면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사회운동에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실련의 이제 이름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1995년에 아태 시민사회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20개국에서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이제 모셔갖고 포럼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아시아의 민주화와 개발을 아시아의 힘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또 이제 초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서구 원조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서구 원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챙겨가는 거 아니냐. 너무 조건을 많이 단다. 뭐 부패한 정부에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는 이제 아시아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95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UN 여성대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경제정의라고 이름 붙은 이제 세미나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경제정의가 절대 빈곤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대 빈곤 때문에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또 선진국에서 온 사람 또 개독에서 온 사람들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협의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에 정말 적극 나서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쪽 분야로 제가 일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훨씬 크게 발전이 된 것 같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빈곤 실태제가 아까 5세 미만 아동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절대 빈곤은 사실 하루에 1.9달러, 2,000원 정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예요. 근데 1990년도에 세계 인구의 약 36%가 절대 빈곤이었는데 UN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개발 목표라는 거를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첫 번째 이제 기한, 2030년까지 두 번째 기한을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게 이제 36%에서 15%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30년까지 이제 6%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가고 있는 차에
지금 이제 터졌군요. 코로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뒤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 같은데 통계에 의하면 이제 약 그 1억 5천만 명 정도가 추가로 절대 빈곤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좀 암울한 그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베트남 몽골 사례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구촌 네. 나눔 운동이 그동안에 해온 사업 가운데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소득 증대 사업 중에 이제 그 암서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서은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이니까 이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액 대출을 해서 암서를 구입하게 해줍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이 학교 보낼 때 그 소 한 마리 소 한 있으면 마리. 대학까지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베트남에 보니까 이제 날도 따뜻하고 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송아지만 사주면은 아이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 먹이고 키우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 송아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자립을 돕기 때문에 한 30마리 정도의 그 송아지 값을 저희가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마을 대표도 들어오고 수의사도 들어오고 저희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누구네 집에 이제 지원을 할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소를 더 이제 생산성이 높게 할까. 그다음에 예방주사는 어떻게 맞출까. 축사는 어떻게 이제 좀 더 개선할까. 이런 것들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거를 받아요. 근데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상환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제 몽골에 하려고 해보니까 몽골에 3년 만에 이제 상환을 받으려고 보면은 이 광야에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아까 반정착 말씀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젖소하고 말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유하고 마유를 이제 짜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한테 이제 상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되면 충분히 상환하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하게 되죠. 네. 재원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좀 말씀하셨듯이 네. 그렇게 그 재능 기부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래도 재원이 토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지금 네. 주로 그 자금을 확보를 하고 네. 지금 그 네. 하시는 일에 비해서 지금 그 자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직원이 이제 실무진이 본부에 한 20명 되고 해외에 한 60명 정도 되는 단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진짜 어떤 이제 마당을 깔고 장을 깔고 또 이제 전문가들을 또 같이 이제 초청해서 같이 일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똑같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안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그 사업 형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동 결연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좀 모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구촌 나눔동 회원을 확보해 갖고 제가 회원을 모집하면은 그 회원을 예를 들면 10,000원을 모집했다 그러면 정말 다른데 이제 또 기관이나 재단이나 이런데 주고 또 그랜트라 그러죠. 이렇게 그랜트 같은 걸 따서 10배, 20배로 저희가 일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잣돈 같이 해갖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자립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저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자금적인 후원,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는 이제 해외에 봉사단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10사람 이상 되고요, 1년에. 그 다음에 봉사팀을 보냅니다.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봉사팀이 10몇 팀씩 1년에 나가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나가지 못하고요. 그 외에 또, 저희 본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홍보나 사업이나 뭐 운영 이런데 또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또 뭐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주도에 이제 충강 이동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호암상을 타셨어요. 3억을 전액을 저희한테 기부하셔갖고 그거를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래서 이제 미얀마 그쪽에 이제 그 지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난민하고 에티오피아 장애인하고 그분이 이제 직접 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 그 좋은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축은 받을 것 같은데요. 네네 위축 받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이동이 잘 안 되고 이제 국경도 폐쇄된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봉사단들은 전부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귀국을 했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예. 사업도 좀 이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동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지부장이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그 미얀마 난민 쪽은 한국 지부장과 한국 직원들이 있고 또 이미 현지 지부장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말을 잘하는 이제 지부장이 일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동티모르라든가 루안다도 이 현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는 저희와 이제 파트너 단체가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는 그냥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쭈 김에 코로나 시대 이런 그 국제 개발 NGO들의 뭐 지원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특징들이 좀 확연히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사장이 보실 때 그 어떤 게 뭐 가장 큰 부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NGO들 중에 이제 모금만 하는 단체들은 사실 현지에서 또 현지인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덜한데 한국인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다 귀국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이제 현지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도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직 우리는 이런 그 개발협력 사업을 한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현지화는 할 수 없지만은 현지의 리더십을 키우고 그쪽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이제 뭐 전화로 하고 이러다가 요새는 이제 줌으로도 이제 디지털 그렇죠. 네, 방식으로 네. 예. 소통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줌으로 교육도 할 수 있게 됐고 뭐 저희 단체는 아직 안 하지만 이제 드론으로 뭐 구호 물자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술들도 활용을 하고 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런 개발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발표한 거죠? 사실 올해 1월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기본 계획이라는 뭐랄까 종합 대책이 처음 세워진 거는 2005년이에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ODA 개선 종합 대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ODA를 늘리겠다. 그 다음에 ODA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원조 메커니즘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거 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거의 원조가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예. 선진국만큼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이 많은데 이 정책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거의 이제 기조를 쭉 유지해 왔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기본 계획이 2021년부터 5년 동안 이제 하는 건데. 이번 계획이 3차 계획이군요. 네네. 기본 계획이 이제 5년마다 만들어져요. 근데 그 기본 계획의 이제 비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ODA를 하면서 거기에 좀 국익을 넣는 게 제가 좀 꼭 국익을 안 넣어도 좋지 않았을까. 물론 어느 나라나 사실 왜 ODA를 하느냐. 결국은 어떤 그 국가의 힘이 또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뭐 기후변화 같은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도 이렇게 위험이 오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이런 다 국익 차원에서 물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전의 국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3년간 그 지구촌 나눔 운동을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떤 그 각오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향성은 좀 이렇게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화, 현지화, 운동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라는 거는 이제 NGO라는 건 사실 작은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화된 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소득증대 사업 이런 건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른 단체가 이제 보건의료 잘하고 교육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전문화하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전문화하는 거. 2번째로 현지화라는 건 사실 이 개발의 주인은 그 현지인들입니다.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잘 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쪽에 이제 리더십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또 일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거고요. 3번째로 운동화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 뭐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경을 넘어서서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돼야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식민 지배라든가 전쟁을 겪고 이렇게 그 정말 아픈 가난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말 열심히 도울 때 정말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있구나. 정말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못하겠지만 일단 단체에서 말이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모금도 많이 하시고 목표한 계획대로 잘 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혜경 이사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도 더 대외 원조를 늘려야 되겠고 우리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구촌 나눔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